안녕하세요. 김재열의 역사탐구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미국에 있었던 6년 동안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고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독 저의 마음을 끌었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1998년에 태어나서 1179년에 소천하셨던 빙엘의 힐데가르트라는 인물이 바로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내리시면은 마인츠 쪽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면 마인츠가 나오는데 중세 독일 내에 3대 주요 성당이 있을 정도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인츠 구역 안에 빙엔이라는 지역에서 주된 본거지를 삼으면서 살아갔던 힐데가르트. 그분에서 오늘날 코비드 시대에 나눌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실천적 방안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실천적이고요. 어떻게 굉장히 묵직한 신학적인 또는 사상적인 책을 쓰고 노래를 쓰고 언쟁과 논쟁을 벌였던 분이 이렇게 실용적인 글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6가지인데요. 아마도 제가 있는 화천 농장에서 실천해보고자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존중은 힐데가르트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그녀가 즐겨서 사용했던 비리디타스라는 것은 영어로 그린니스라는 것을 뜻하는 푸르름. 그 푸르름은 반드시 자연의 이 어떤 녹음이라고 할까? 정말 파란 자연,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그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소생시키고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힘을 주는 게 비리디타스라는 라틴어 개념이었습니다. 핵심은 그런 자연의 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라는 게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흙이 있고 정말 풀이 자라고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자연 가운데서 힘을 얻으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사실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음식 속에 있는 치유하는 능력 안에서 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분을 얻으십시오. 사실 종교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초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머리의 병이나 마음의 병도 많은 경우에는 먹거리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장에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좋은 먹거리를, 농약 안 친 좋은 먹거리를 먹게 될 경우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좀 귀가 솔깃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 아니겠습니까? 그 암도 사실은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의 절반 이상을 줄인다고 암학자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의학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힐데가르트는 800년 전에 벌써 음식 속에 있는 치유하는 능력 안에서 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음식과 음료에서 어떤 의미에서 치유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잠을 자고 꿈을 조절하여 긴장된 신경들을 새롭게 풀어내십시오. 저희가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 같아요. 잠이라는 거. 사실은 젊어서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예전에는 4시간 이렇게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고 또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젊은 시절에는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숙면이죠. 머리만 대도 잠을 잘 수 있는 게 그게 자연의 축복이고 아마 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꿈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육체를 편안하게 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긴장된 신경들을 더불어 편하게 풀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힐데가르트 선생님께서는 네 번째로는 일과 여가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자녀가 없는 수도사라든지 수녀들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유럽의 수많은 수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성무일도,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성무일도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몇 시간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정말 보수적으로 지금 지키는 수도원들에서는 정말 한밤중에 기도를 빼고도 7번의 기도나 예배를 드리는데 좀 쉬려면은 기도하고 좀 쉬려면은 또 부르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요즘 생활에서 일과 여가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은 되게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데 여전히 아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일과 여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동시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가 균형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과 휴식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쉼을 좀 배워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일벌레라서 일을 안 하고 잠깐이라도 누워있으면 죄 짓는 것 같고요. 뭔가 미안한데 그 마음부터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정말 너는 정말 you deserve the rest. 정말 내가 좀 쉬어도 된다는 위로를 나에게 먼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다섯 번째는 힐데가르드 선생님이 권면한 것은 규칙적인 금식과 땀을 흘리는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해독하고 정화시켜 나가십시오라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실 규칙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간헐적인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몸을 한 번씩 비워내는 거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느라고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속을 비우는 약을 먹고 장 청소하는 약을 먹고 비우지만은 굉장히 괴롭지만은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속도 비워주고 간헐적 금식이죠. 땀을 흘리는 목욕을 통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수도원 공동체나 수녀원에서는 막 몸을 달려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방방 뛰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엄하지 못한 종교적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따뜻한 물로 땀을 흘리는 목욕을 하는 것도 그 중에 대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해독한다. 사실은 힐데가르트가 다른 이제 주된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인간의 마음 속에 독성이라는 게 이게 생각의 독성, 육신의 독성, 마음의 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걸 하나씩 둘씩 풀어내는 책을 사실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을 해독하고 정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35가지의 잠재적인 덕을 사용해서 낙관주의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5가지 잠재적인 덕은 사실은 그 앞에 35가지의 잠재적인 악을 먼저 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5가지의 악을 논한 다음에 그것을 정화시켜서 이렇게 그걸 누를 수 있고 억누를 수 있고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그 35가지의 vice, 그러니까 악에 대항하는 virtue죠. 덕을 상응시키는 책을 쓰십니다. 그 핵심은 사실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또는 이제 정화시키거나 혼자 숙고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더 강조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낙관주의, 평온과 함께 뭔가 긍정의 생각과 낙관주의를 키우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힐데가르트가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조언, 이 방법은 사실은 원인과 치료라는 책에서 그리고 피지카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오늘의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나갈까 하는 가르침을 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쳐볼까요? 힐데가르트가 6가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삶을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십시오. 2. 음식 속에 있는 치유하는 능력 안에서 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분을 얻으십시오.
세 번째, 건강하게 잠을 자고 꿈을 조절하여 긴장된 신경들을 새롭게 풀어내십시오. 네 번째, 일과 여가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 규칙적인 금식과 땀을 흘리는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해독하고 정화시켜 나가십시오. 여섯 번째, 35가지 잠재적인 덕을 사용하여 낙관주의와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일이죠. 제가 강원도 화천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이유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흙을 만지면서 다시 힐데가르드를 떠오르게 됐고 이런 6가지를 실천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꾸며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힐데가르드 이야기 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이야기, 중세 수많은 사상가들과 종교적 영성가들의 이야기, 일상적인 소박한 삶들의 이야기를 10분 내외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행여 제가 잘못 기술했거나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점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제가 발굴하고 느꼈던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과도 좋은 밤 되시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 파이팅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